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 소확행입니다. 2024년 오픈 메인넷 출시를 앞두고 쌓여가는 파이코인에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파이코인입니다. 오늘도 모두 함께 목표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갑시다. 고금리와 물가 인플레이션 속에서 경제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1억을 돌파한 것을 보면서 2017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겨우 1,000만 원을 넘어갈 때만 하더라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을 넘어 가파르게 상승을 할 때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튤립 버블을 이야기하면서 자산 폭락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색할 정도로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더 이상 암호화폐 시장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외국 경제 잡지 사설에서 암호화폐를 바퀴벌레라고 비유를 하며 이것을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실생활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암호화폐를 남의 불구경하듯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경제잡지 사설에서 암호화폐를 바퀴벌레에 비유를 한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 수많은 종류의 암호화폐들이 생겨나 암호화폐의 순기능보다는 암호화폐 광풍의 후유증이 가져다준 피해가 작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다양한 알트코인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암호화폐라고 하면 투자라는 성격보다는 투기의 성격이 강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이코인 가치의 상승에 따라 갈수록 사기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파이네트워크의 파이코인 채굴자로서 그동안 발생했었던 일반적인 암호화폐 관련 사기 유형과 파이코인 사기 유형을 비교해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파이코인 거래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타산지석으로 삼아 파이코인 보관의 만전을 기하고자 영상을 만들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혹은 알트코인 사기 수법 유형을 보면 첫째, 채굴 기계를 통한 사기입니다. 이는 암호화폐의 가장 기본적인 채굴 사기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채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안에 채굴용 보드를 넣고 돌려야 합니다. 이 보드는 본인이 직접 해외에서 사오거나 용산 전자상가에서 수입을 해서 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보드의 공급량이 제한되다 보니 사기꾼들은 채굴회사라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이 보드를 많이 확보하고 있으니 소셜미디어 등의 광고를 통하여 돈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의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스마트폰 위에서 손쉽게 채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채굴 기계에 대한 사기는 해당이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암호화폐 ICO입니다. ICO는 이니셜 코인 오퍼링의 약자로 암호화폐 상장이라는 뜻인데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므로 암호화폐 발행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암호화폐를 상장한다고 홍보를 하지만 거래소에 거래되는 암호화폐가 수백 가지가 넘는 상황 속에 일반적으로 상장하기 전에는 투자를 잘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발행자들은 그들의 암호화폐를 매력적인 상품으로 포장하기 위하여 상장 후에 가격이 폭등하는 것처럼 과장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발행회사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하면 상장이 임박한 2천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전자지갑으로 보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1원짜리 2천만 개를 준다고 하면 2천만 개라는 숫자에 사람들이 현혹되기도 하고 다음 달 상장되는데 상장되면 10배 뜁니다라고 떠들어대니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이네트워크는 ICO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ICO 관련 피해도 해당이 안 될 것입니다. 셋째, 다단계 사기입니다.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는 대체로 원금 보장, 고수익률 보장 등을 미끼로 내걸고 신입 회원을 유치하여 암호화폐를 사기한 뒤에 유치자에게 유치수당을 주게 됩니다. 유치수당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인증샷을 올려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목표 금액이 채워지면 사기꾼들은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파이네트워크는 추천인 방식을 운영하긴 하지만 파이코인 관련하여 금전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피해도 해당이 안 될 것입니다. 넷째, 카지노나 복권 방식의 사기 유형입니다. 암호화폐를 만들어 조만간 상장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니
암호화폐와 도박을 결합시켜 암호화폐 외의 토큰이라는 것을 더 만들어 카지노에서 쓰는 칩이나 토큰 같은 느낌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을 회사에 입금하게 되면 코인 1,000만 원어치 외에 추가로 1원짜리 토큰 1,000만 개를 준다고 홍보를 하여 이 토큰을 자기 회사 홈페이지에서 카지노처럼 도박을 할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사람을 현혹합니다. 혹은 복권처럼 당첨되면 코인을 당첨금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도박을 벌이는 와중에 사기꾼들은 어느 순간 잠적해버립니다. 파이네트워크는 채굴자에게 어떤 금전적인 것을 전혀 요구하지 않기에 이런 유형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다섯째, 시세 조종 사기입니다. 주식시장이 호재가 있다 혹은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다 떠들면서 시세 조종을 하곤 합니다. 알트코인들은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 투자자들이 잘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가격이 안정된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어 시세 조종 사기꾼들이 특정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합니다. 그리하여 가격을 조작하여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수익 인증샷 등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하고 주기적으로 투자 설명회를 하는 등 돈을 번 사람들의 경험담 등을 이야기하도록 하게 되면 순식간에 수백억 원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갑자기 잠적을 하게 됩니다. 파이네트워크는 아직 폐쇄형 메인넷에 머물러 있고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 상태라서 이런 유형의 피해도 해당이 안 될 것입니다. 여섯째, 락업, 보호예수 사기 수법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상장 주식의 주가 안정을 위해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상장 후 6개월 등 일정 기간 동안 보유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사기꾼들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고 암호화폐를 넘겨준 뒤에 일정 기간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암호화폐를 못 팔게 하는데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왜 못 팔게 하냐고 항의하면 보호예수 규정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암호화폐를 사고 팔면서 가격을 끌어올려 다른 투자자들을 더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사기꾼들이 가지고 있는 보호예수에 안 걸린 암호화폐를 투자자들이 팔기 전에 미리 팔아 돈을 빼가게 됩니다. 이런 유형의 피해 유형도 파이코인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파이네트워크는 프로젝트 운영을 위하여 투자금을 요구하지 않기에 수많은 암호화폐들에게서 발생했던 그런 투자금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개인의 채굴된 파이코인을 직접 타켓으로 하는 피해 유형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파이코인에 많이 발생하는 피해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짜 파이지갑 로그인 페이지에 비밀 구절 입력 유도에 의한 피해입니다. KYC 인증이 완료가 됨에 따라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한 채굴자가 늘어나 파이지갑에 파이코인이 담기다 보니 파이코인을 통째로 노리고 있는 사기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파이코어 팀이 이미 공지했듯이 파이지갑의 비밀 구절은 오직 파이 브라우저를 통하여 파이지갑에 접속한 후 비밀 구절을 입력해야 합니다. 만일 파이 브라우저를 통하지 않고 들어간 어떤 웹사이트에서 파이지갑 로그인을 위해 비밀 구절을 입력하라고 요구를 하면 여러분의 파이코인을 노리는 가짜 사이트임을 인식하여 절대로 비밀 구절을 입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페이스북 등 SNS상에 파이코인을 현금으로 비싸게 사겠다고 하면서 파이코인을 먼저 보내라고 한 후 계정이 사라지는 피해 사례입니다. SNS상에서 잘 모르는 사람과는 돈을 먼저 받기 전에 파이코인을 먼저 보내는 잘못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거래를 해야 한다면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거래하는 게 그나마 안전할 것입니다. 셋째, 파이 카페에서 상품을 파이코인으로 거래한다고 하면서 먼저 파이를 보내라는 글들에 속아 넘어가는 피해 사례입니다. 거래도 안 해놓고 몇 건 거래 완료된 것처럼 작성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실물 제품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지갑 주소를 받아 블록체인 조회를 하여 거래 내역 등이 게시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거래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거래하는 것입니다. 오픈 메인넷 출시가 가까워지고 파이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파이코인 사기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폐쇄형 메인넷에 머물러 있다 보니 파이네트워크가 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들게 애써서 채굴한 파이코인을 사기꾼에게 갖다 바쳐서는 안 되겠지요.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파이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니 자신의 파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